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상 바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제 소개는 물론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의 도,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북강원도 온산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국어교사로 11년 동안 국어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0년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요. 온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늘 아시겠지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변가를, 아름다운 해변가를 두고 김정은이가 태어난 그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가 우리가 온산 하면은 온산 부흥을 통해서 평양까지 올라간, 그래서 통일이 되면 선교 거점으로 될 유일한 온산시, 그것이 기대해보는 온산, 저는 스스로 온산 멋쟁이 도시 멋쟁이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온산 앞바다에서 바라보는 갈마동의 거리입니다. 또한 온산 그 삼지연 바닷가 옆에 보면 온산의 삼지연보나 만경봉, 우리 이설주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때 탔던 배이기도 하고, 일본하고도 외교 관계가 너무 좋을 때 많이 왕래를 했던 배이기도 합니다. 그 배 옆에 바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다녔던 온산 사범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온산경제대학의 모습이며, 제가 마지막으로 구글옷으로 한 장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온산시에서 온산역 앞에 바로 보이는 곳에 온산사범대가 있고요. 제가 다녔던 온산 교사 생활을 했던 학교이기도 하며, 이 궁궐에 저희 집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침에 자고 문을 열면 온산 앞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늘 일어나면 어머니는 김일성, 김정은의 초상화를 닦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죠. 장군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 잘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부족한, 마치 뭔가 익숙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저에게 했던 모습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빗자루를, 미니 빗자루와 쓰리박을 주고 나가서 청소를 해라. 그래서 아까 보셨던 김일성 동상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늘 잔머리가, 지금도 저는 되게 게으르고 잔머리가 회사갑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살살 굴려가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처마 밑에 서 있으면 저 오빠는 늘 그곳에 가서 청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94년 김일성이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 때였고 졸업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에는 영생불면할 것이다. 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죠. 울다가 떠보니 제가 집에, 저 바닷가가 보이는 그 집에 실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물 한 버거에 밥을 말아주시면서 먹고 기운을 차려라 라고 해서 먹고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 내가 딸을 잘못 키웠다 하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장군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시원한 물을 마시며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머니에게는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눈치가 보여서 다시 신발 신고 나오는데 하루 종일 서서 7월이었어요.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울면서 내려오는 그 더운 떼볕에서 그렇게 울던 그 강장에서 너무 배고프니까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오빠가 너무 배고프니까 오슬오슬할 때 다시 들어오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귀한 아들이 들어오는 줄 모르고 저를 향해서 뒤통수에서 내가 전현을 잘못 키웠지, 먹구멍이 밥으로 넘어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순진한 오빠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밥을 못 먹고 나갔습니다. 예. 그만큼 열렬한 그 오빠는 그렇게 충성을 다해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충성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충성을 다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맨 왼쪽으로는 11년제 의무교육이고, 그리고 나서 12년제 의무교육이고, 그리고 나만의 학제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교사 생활을 했던 데는 이 학제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의 12년제 학제이고 12년제 학제와 남한의 학제가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중고등학교를 통합을 해서 6년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년 있던 거를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3년으로 분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의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3년 분리되어 있었지만 북한은 그렇게 3년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했는데, 그러면 원래 분리되어 있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김일성 체제에는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체했다가 다시 분리했다가 이렇게 되었고, 4년제에서 5년제, 5년제에서 7년제, 7년제에서 9년제, 9년제에서 11년제, 지금은 12년제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단계에는 유치원,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1년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5년, 6년 선생님, 그리고 이제 3년으로 분리되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요 6년의 과정을 교육을 국어교사로 근무를 하다 왔다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결혼을 상대로 하면, 여자나 남자나 결혼을 상대할 때 오장육기를 가져오는 직업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죠. 오장육기 뭔지 아십니까? 오장, 이불장, 찬장, 옷장, 신발장, 육기, 텔레비, 냉동기, 세탁기, 사진기 뭐 해서 기죠. 네, 교사가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은 우리 여러분들과 달리 원래는 69년도에는 9월 1일에 개학을 했습니다. 미국 학제이죠. 그런데 96년부터 4월 1일에 개학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3월 1일이죠. 근데 북한은 4월 1일부터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개학 당일에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한 곳에서 모여서 반장의 구령에 맡아서 다 같이 일정한 기간에 장소에 모여서 이제 서 있다가 다 왔니? 라고 하면 해서 교실에 들어가서, 교실에 개학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처럼 나의 이름을 모시며 하면서 선생님에게 인사합니다. 근데 1학년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2학년 때는 서로가 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대한민국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담임 선생님도 학교에 5년씩 돌아와서 다른 학교와 이동을 하지만 북한은 그냥 붙박이죠. 6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학기에도 저 6년 동안 똑같은 아이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너의 부모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와서 나를 때렸어, 선생님이 이 답이 틀리다고 나를 때렸어 라고 울면서 가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라고 오히려 아이보다 부모님이 선생님의 편을 두는 이러한 관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 학생들은 모두, 유학생들은 치마를 입습니다. 그죠? 교복을 치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오신 분들은 다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어느 특이한 행사장에 가면 아직도 바지보다 치마가 편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치마를 입으면 갇혀 입었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이는 북한에서의 생활 그 습성, 그리고 교육을 받았던 교사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며, 옷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며,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며,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눈은 어떻게 봐야 되며 손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게 교사의 심리론이나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과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유일한 이야기,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학생들의 눈은 사진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하고 낮이나 밤이나 앉으나 서나 항상 바른 모습을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가 오는데 보시다시피 치마를 자연히 입고 오더라고요. 네, 하루 일과입니다. 하루 일과 8시에 등교를 합니다. 우리 학교는 9시죠. 북한은 8시입니다. 1시간 일찍 시작을 하는데요. 1시간 일찍 시작해서 청소를 하고 앉고 수업 시작 전 7시 45분부터 15분 동안 무엇을 할까요? 독서 모임을 합니다. 필수입니다. 매일 아침 중학교, 중고등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규칙이라던가 그리고 노동신문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학생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던가 하다못해 노동신문의 내용, 청년신문의 내용, 하다못해 선생님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반장이 그거를 가지고 독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 독서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은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15분 기도를 하십니까? 네. 자, 시간표인데요. 맨 끝에는 소학교 시간표고요. 중간이 이제 초급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맨 끝에가 이제 그 중학교 과제라고 교과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맨 끝에 보게 되면 특이하게도 뭐 김일성 일가의 정치 사상 교육 이런 거는 앞에서도 누누이 다뤄졌으니까 동일하겠지만 김정은의 내용이 추가됐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보시다시피 공업과 농업에 대한 기초를 배웁니다. 이는 북한은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을 배워줍니다. 근데 북한은 대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 위한 지식을 배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먹고 살 수 있고 노동을 할 수 있고 바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배워준다는 거고요. 농업은 농장 지역에,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학교는 농업을 배워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공업을 배우지 않고 농업을 배워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시 그리고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북한의 모든 교육이 교육 내용이라던가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은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그리고 수업 일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각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을 가지고 그 교과의 참고서를 가지고 그리고 이거에 맞는 실습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지역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십니까? 자녀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네, 저희는 공부를 잘하면 백두산에 가고요. 공부를 잘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만경대로 가고요. 항해도에 있는 신천박물관을 갑니다. 제가 항해도 신천박물관을 학교 때 갔고 대학 때 갔고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 데리고 인서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나깨나 북한에 있을 때는 자나깨나 미제놈을 보면 내 진짜 선조의 마음을 진짜 복수해 주리라 갈고 갔죠. 그런데 학교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근무했던 근무지 삼죽초등학교에서 1년을 했고 그리고 고원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그곳에 원어민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제가 2년 동안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교육 내용 특이한 게 또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올라와서 고등학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2주 동안은 군부대에 들어가서 그 군부대에서 그러니까 그 군인들과 똑같은 교복, 그러니까 그 복장은 아니지만 조기대복이라는 학생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고 들어가서 2주 동안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총을 쏘도록 직접 실탄을 줍니다. 그래서 3발을 줘서 총을 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개 북한에서는 학업적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잘 성적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3발을 줬어요. 1발을 놓쳤어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거나 나의 전우가 죽는 거죠. 2발을 놓쳤어요. 이거는 거의 우리 학급이 다 죽는다고 봐야 되죠. 3발을 놓쳤어요. 시도 군이 다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분해와 청단련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기 쓰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수기 쓰기. 필로 쓰는 수기가 아니라 빨간 깃발과 흰 깃발을 들고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굴자가 되는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이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군에게 적의 서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통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굴자를 써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써서도 문제지만 상대가 잘 써서 나한테 신호를, 왜냐면 오류 정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해야 되는데 저는 머리가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두들겨 맞기도 했던 수기 쓰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종책과 함께 아까 내가 말했던 심리와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선생님들은 직업적인 혁명가입니다. 학생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장군님께 충성한 리더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심리와 논리, 그리고 나아가 학부모, 나아가 지역과의 사회가 연결되어 있는 이 교육 현장에서의 심리와 논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의 행군은, 여러분이 다 북한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고난의 행군에 아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등교를 하면, 출근을 하면 등교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이 50명인데 50명이 오늘 다 와야 되는데 20명만 오고 30명이 못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수업을 마치고 30명의 집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해서 왜 못 갔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고 퇴근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학부모님들과의 심리전, 그리고 이런 것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심리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 방법, 아까 제가 교사는 직업적인 혁명가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 방법, 간단히 말해서 깨우쳐주는 교육 방법이다. 이거는 학생이, 우리 조선 사람은 서구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북한에서 교육 내용을 배울 때 중학교 교사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심리와 논리에서 서구 사람들이나 우리 한반도 조선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각적인 감각, 청각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술관에 가면 쭉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 눈으로 이 시야를 느껴갑니다.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꼭 가서 촉감을 만져봐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옷을 사면 만져보고, 그래서 미술가들이, 작가들이 아니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 그림을 꼭 만져요라고 하잖아요. 만져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습에서 깨우쳐주는 거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듣고 말하고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가는 이러한 것들을 교육 방법을 해야 된다. 그 일환으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그 일환으로 노동이 진행되고, 그 일환으로 청소가 진행되고, 그 일환으로 사상교육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을 담아왔던 거는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굴짓기 내용인데요. 굴짓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굴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하고 물고기를 딱 놓고 물고기의 대가리는 굴의 머리입니다 라고 하고 몸뚱이를 기본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꼬리를 굴 마감합니다. 자, 다 북한에서 온 학생이 선생님의 대가리는 왜 그래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대가리 참 예쁘네요. 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내용을 가져왔으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학생이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북한의 교과서에는 이러한 용어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가 실천의 길, 아까 그랬잖아요. 만져보고 현장에 가서 봐야 되고 몸으로 느껴봐야 된다는 그 실천의 길에서 꼬락서니 직거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네 꼬락서니가 왜 그래? 라고 하면은 아이, 저 어머니가 왜 저렇게 교양 없이 저렇게 이야기해? 라고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는구나.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교과서에서 저런 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저희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시험을 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시험을 보는데 보통 5과목에서 7과목, 물론 혁명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학, 영어 뭐 둥둥이 나오는데, 자,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는데 영어 과목은 왜 배울까요?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남북의 문제는 이중적이죠. 어떤 때는 적이 됐다, 어떤 때는 민족이 되죠. 북한 개념에도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적이면서 왜 영어를 배워요? 의문점이 들잖아요. 예, 북한은 영어를 배우고 영어 사교육이 되게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영어가 미국의 영어가 아니라 영국의 영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의 나라 말이지 영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의 바른 조선 땅에 눈은 세계를 보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영국의 영어로 배우면서 과학과 지식 모든 지독체를 겸비한 학생으로 갖추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살짝 맞는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각 학교에서 보고 여기서 선발된 학생들이 또 이제 예비 시험을 보게,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가는데 요게 모습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를 볼 때 부모님들이 떡을 사준다든지 딱 가서 붙어라고 엿을 사준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자의 종교에 또 나아가잖아요. 북한도 역시 똑같습니다. 대학 입시를 보면 선택받은 자입니다. 다 보지 않잖아요.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99%가 대학을 간다면 북한은 10%가 대학을 가고 90%가 농장이나 공장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갔을 때는 붙어야 되는 거죠. 소망이죠.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해서 붙었을 때 학부모들이 엿을 주고 예, 점 보는 집에 가서 점도 봅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대학을 가서 바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보통 직통 학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통이냐 아니면 야간이냐라는 표현을 합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너 직통이야 야간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통이다 그러면 4년제고요. 야간이다 하면 방학 동안에만 공부를 해서 교사가, 북한은 계획경제입니다. 그래서 20명이 어느 날 일을 교사에서 하는데 한 명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야간으로 지역의 공장 혹은 노동자가 공부했다가 투입되는 이런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의 생산노동 다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생략해서 넘어가겠고요. 군사훈련, 제가 말했잖아요. 중학교에서는 2주 동안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청년들이 들어오면 사르총 붉은 청년 군의대를 가입을 해야 되고, 말같이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소조 활동을 합니다. 나가서 북한은 소조 활동에서 영어 소조도 있고 예술 소조도 있고 다양한 소조들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교사 생활에서도 초등학교와 교사 선발은 4년제가 1년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사의 사명에 있어서는 탁월합니다. 한 명이라도 내가 가르쳐준 학생은 단 한 명이라도 대학을 더 가야 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며, 장군님의 충실한 딸로, 아들, 딸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 사명이고, 모든 학생들이 군인이 되어야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나아가서 혜택은 이만큼 충성했던 혜택은 다릅니다. 우리 한국의 교사들과의 혜택보다 북한은 교사면
상점에 가면 교사증이 있어요. 어느 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증을 주면 그거를 가져가면 배급소에 가면 배급에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거고, 식료품에 가면 그걸 주면 병원에 가면 그 증으로도 줄을 서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바로 배급을 타오거나 진료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북한은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뭐 마지막입니다. 제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똑같지 않나요? 뭘까요? 1차 산업이죠. 낫이잖아요. 1차 산업, 2차 산업이잖아요. 예, 북한 역시 1차 산업과 2차 산업입니다. 근데 가운데 지식산업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영원히 지금까지 굳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독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남북의 문제에 있어서 유일하게 딱 한마음으로 모여지는 것이 독도는 우리의 땅입니다 라는 것이 남이나 정치인이나 북이나 북한의 정치인이나 학생이나 어린이나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모두가 모여지는 것이 오로지 독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도, 우리가 반찬을 하면 무엇을 뿌립니까? 조리를 할 때 무엇을 뿌려요? 네,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된장 넣고 양념을 하잖아요. 양념에서 양념이 뜻이 무슨 자인지 압니까? 양념을 할 때 나의 가족으로 인해서 밥을 만들 때 양념을 칠 때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량을 해서 양념을 뿌린다. 양약자의 시간념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려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하나하나 남북의 문제를 통합적 시스템에서 긴 고리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 이렇게 독도 문제처럼 하나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요괴 모임 분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과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늘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